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재미있고 가장 속 시원한 명품 시사 토크를 지향하는 리얼토크 한편입니다.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 때문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지역 정치권이 아주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역 정치권에 누구는 수혜자다, 누구는 피해자다, 설왕설래 말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중점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최용현 변호사, 김정원, 뉴데일리 충청권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본격 토크 출발합니다. 먼저 피해자 부문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에 울고 웃고 충북 정치권 피해자는 입니다. 기억하시죠?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누군가의 입에서 파면 선고가 나왔어요. 그때 아마 지역 주민들 혹은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지역 정치인 가운데 누굴 가장 떠올리셨는지 좀 궁금한데 대표님께서는 혹시 누굴 떠올리셨는지? 아무래도 그 정당 여권의 정당인들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저는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그렇죠. 우리 도민 국민이 가장 큰 피해자죠. 오. 정치권은 나름대로 정치를 하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악재다 이렇게 호재다 할 수 있는데 국민은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당해야 되잖아요. 일방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국민은 당황스럽고 어떻게 내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없습니다. 진보나 보수 길거리 가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국민들이 얼마나 좀 당황스럽고 이런 가보지 않는 전대미문에 예. 이런 상황을 맞닥뜨려 가지고 국민들이 가장 피해자다. 또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국가 대외 신용도라든지 추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 환율 문제, 맞아요. 이랬을 때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다. 변호사님께서는 저는 현장에 있던 우리 지역 출신이죠. 윤곽근 변호인단에서 이렇게 그분이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분인데 김영환 도지사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한번 훑어주시죠, 변호사님께서. 진짜 친윤. 속단말로 찐윤이라고 그러잖아요. 찐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는 취임 초부터 그랬죠. 취임 초부터 일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이제 일방적인 찬사와 구애로도 자주 이제 구설수에 올랐잖아요. 예. 근데 심지어 이제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글을 많이 올렸었잖아요. 그랬습니다. 도지사나 국힘 시도지사 연합회장인가 그다음에 충청권 광역단체장 그런 회장 명의로다가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기도를 부탁한다. 그다음에 불법 수사를 중단해야 된다. 예. 탄핵에 반대한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옥중 면회까지 추진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결과는 안 좋았죠. 이제 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본인의 이제 정치적 지위도 불안해졌고, 그다음에 너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런 행보를 많이 보여서 민심도 많이 이제 잃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김영환 지사가 과연 어떻게 정치적 입지가 어떨지 행보를 어떻게 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지금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됐으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하지만은 파면되기 전에는요 많은 도민들께서 도지사면은 도지사를 지지하지 않는 도민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도민들도 다 포함해야 예. 되고 끌어안아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좀 치우쳐서 좀 주장하는 경향이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당시 상황 좀 어떻게 돌아보시는지요? 당연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서 이제 누구보다도 가장 큰 충격은 아무래도 이제 김영환 지사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지했던 분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치적인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일말에 또 이제 기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99%가 탄핵될 것이다. 1% 탄핵 반대 예. 요 확률을 뚫고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봤었거든요. 그러셨군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만장일치로 예, 탄핵이 이제 파면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충격 받은 건 틀림없는데 예. 최근에 듣자 하니까 예.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지금 현재 각종 여론조사 보면은 이재명 전 대표가 앞서가잖아요. 예. 이제 국민의힘들이 지금 경선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에는 지방선거 때. 견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그런 걸 봤을 때 오히려 또 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다는 얘기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저는 분석을 했는데 어쨌든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찐 그런 아주 그 팬 있고 그런 상황에서 파면됐다는 거는 김영원 지사한테는 굉장히 큰 악재죠. 아마 지금도요. 지금 저 대표님 말씀하셨던 생각처럼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여하튼간에 너무 이런 표현 좀 조심스럽지만 도박을 하신 거 아닙니까? 한쪽으로. 그렇죠.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충북 도민의 대표인데 너무 정치적인 색깔을 너무 많이 드러냈다는 건데 본인 당신께서는 뭐 도정 수행이 도움이 될까봐 그런 거다라고 하는데 아하. 막판까지 그러니까 탄핵 정부까지 탄핵 반대를 하는 것이 도정 수행에 과연 무슨 도움이 되냐 아하. 이렇게 반론이 있을 수도 있고 예. 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한 건데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이제 변명을 했지만은 예. 발표할 때는 도지사나 충청광역단체장 협의회장이나 맞아. 뭐 국김 소속이지만은 전국의 그랬죠. 뭐 토지사 명의로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그랬죠. 이거 나중에 문제되니까 일개 국민으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나 일개 국민이야라고 한다는 거 이런 부적절한 처신이었죠. 아하. 아무래도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도민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최 변호사가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일리가 충분히 있는데 예. 또 국민의 입장, 김영환 지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의리라는 게 있고 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예. 또 그 대통령 윤 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된 만큼 예. 아마 의리남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일리가 있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그 뭐 국민의힘 도지사끼리 뭐 같이 이렇게 소속 움직이는 것도 그 탄핵 정국에서는 아마 그 비판도 받았지만은 예. 어쨌든 그 입장을 보면 일면 뭐 이해가 됩니다. 요분 조금 궁금한 분이 한 분 있는데요. 피해자라고 말씀을 해야 될지 어떨지 어쨌든 피해자 그룹에 지금 선정이 돼가지고 분류가 돼서 지금 분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그렇죠. 피해자 맞습니까? 이 법조계에서는 참 이상하게 이해를 못하는 게 예. 사실은 저기 그 윤석열 대통령도 특수통이지만 윤곽근 전 변호사도 특수통이거든요. 예, 예. 근데 둘이 그렇게 사이는 그렇게 엄청나게 친한 사이 아니에요. 아하. 서먹서먹한 사이인데 예. 갑자기 이제 대리인단으로 나와가지고 법조인들도 도대체 어떤 관계냐 해서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뭐 결과적으로 뭐 인지도는 많이 올랐겠죠. 대리인단에 이제 거의 대변인처럼 활동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변론에서 패배했고 그러면서 구구 이미지도 좀 본인한테 많이 뒤집어 씌워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해가 더 컸지 않나 생각이 돼요. 아, 그러시군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나요? 저는 정반대 생각을 하는데 피해자가 아니다. 피해자가 아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사실 그 윤 변호사가 이제 저도 이제 대통령하고 이렇게 가까웠다고 보지는 않는데 예. 뭐 법 쪽에서 이제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 어쨌든 그 뭐랄까 노이즈 마케팅도 나중에 보면 그 중요한 그 이름 것만 남거든요. 아하. 그렇다고 본다면 예.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됐잖아요. 많이 됐죠. 이번에는 아마 전국적인 어떤 그 인지도를 높이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어요. 전 국민이 아마 몇 번씩은 다 봤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윤곽근 그 변호사라는 예. 이름은 아마 각인을 많이 시켰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저는 좀 피해자는 아니고 본인은- 수혜자다. 저는 이렇게 수혜자다? 그렇죠. 수혜자는 수혜자다.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윤 대통령을 이제 구속해서 이제 그 어쨌든 그 동안에 그 뭐라 그럴까요 저기 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제 구속되면서 예. 공수처에서 어쨌든 수사권이 없는 그런 데서 수사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불법적인 이런 부분 누누이 강조하면서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일단 대통령 교도소 빼냈잖아요. 야. 근데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고 아하. 또 국민의힘 즉 어떤 그 당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아마 인정을 받았을 거로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러시군요. 지역 국힘에서는 사실 그 윤 변호사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당원들로부터 국힘 당원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지지를 받지 못했잖아요. 예. 정우택 의원의 전 의원의 지역구를 뺐는데 본인도 패배했잖아요. 아하. 그렇죠? 예. 상당구에서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최근에는 또 카페업자 뇌물수수 폭로에 대해 사주하지 않았냐 이런 걸로 좀 의혹도 재판받고 있었었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봐도 정우택 전 의원이 낙마를 했을 때 공천을 못 받았잖아요. 상당구에서. 못 받았어요. 그 정도로 국힘 당원 내에서 지지세가 뭐 전국적으로 인지도는 올랐겠지만 이 지역 내에서는 지지도가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열정 충성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요번에 대리인단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정치적 모색을 해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구 이미지라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거는 본선이나 중도 확장성에서는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 윤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예. 부정적인 연루 의혹이 너무 많았었어요. 우병우
그 양반 황제수사. 황제수사 논란도 있었고, 아하. 그다음에 김학의 성접대 의혹 이 사건에서도 연루됐었고, 예. 그다음에 라임 자산 운용의 그 로비 논란. 이때는 구속까지 됐다가 결국은 무혐의나 다 무죄 받고 했지만, 너무 그다음에 큰 요번에 것들이. 최근에는 또 저 카페 업주 사주 논란. 예. 이것까지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가 특히 지역 내에서도 그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극우 이미지까지 더해진다? 지역 내에서는 재기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히 피해자가 맞기는 맞는 것 저도 같기는 동의를 한데. 하는데 그 부분에서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출마라든지 어떤 정치 낙인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이 변호단에 이제 합류를 하면서 어쨌든 그 여당의 이제 그 인사들한테는 각인식은 분명히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뭐 내년에 그 충북도지사 출마설도 지금 돌더라고요. 지방선거 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카페 이제 그 업주와 관련된 정우택 의원 어떤 그 돈봉투 수수와 관련된 고발 사주 요번에 영상 부분을 카페 업자가 윤 변호사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 부분을 본인이 이제 그 빠져나갈 수가 있다라면 다시 이제 지역에서는 좀 여당 입장에서는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얻어낼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분 있잖아요. 우리 지역의 거물급 정치인이라고 말씀한 이분을 왜 피해자 목록에서 분류가 되는지 좀 의아하긴 한데 김동연 경기지사입니다. 당연히 피해자죠. 당연히 피해자입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예.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서 낙마할 수도 있는 기회였는데 아하. 이제 그럴 가능성이 전무해 버렸잖아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자인데 이제 아하. 김동연 지사도 이제 최근에 이제 민주당 경선에 나서면서 이제 그나마 본인이 주로 득표할 수 있는 지역이 본인이 지금 현 지사로 있는 경기도하고 고향이라는 충북이잖아요. 예, 그래서 충북과 가장 음성. 먼저 이제 예. 여기서도 물론 저기도 경선 결과도 발표를 하지만 예. 자기 고향이라서 여기 먼저 방문을 했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충북에서 특별히 김동연 지사가 별로 한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북 내에서도 녹록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치고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 어떻습니까? 피해자 맞습니까? 뭐 당연히 피해자죠. 당연히 피해자입니까? 피해자고 지금 뭐 김동연 그 경기도지사가 이제 지난번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도 음성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고향이 음성이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이제 충북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 고향이지만 그 김동연은 확실한 충북 사람이다. 이런 각인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예, 옅은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런 점에서 좀 아마 이제 그 19일 날 뭐 이렇게 경선에서도 얼마나 이제 그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표가 차이가 어떻게 날지 저도 궁금한데 예. 어쨌든 김동연 그 경기지사가 이번에 이제 그 뭐 사실 경선률도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왔다는 거죠. 지금 예. 그 58년생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68세인데 예. 앞으로 이제 5년 후에 대선에 또 도전한다고 보면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아, 예. 이번에 이제 그 불리한 여건에서도 나와서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충북에서만이라도 좀 표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방송이 나갈 그 즈음에는 아마 19일 발표가 났겠죠? 내용들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한데. 이러다가 음성에서도 못 이기면 어떡하죠? 그런데 뭐 정치라는 게 모르잖아요. 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게 또 뭐 확 뒤집어져 가지고 뭐 다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현재로서는 피해자처럼 분류가 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수혜자는 어떤 분들인지 두 분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윤석열 탄핵에 울고 웃고 충북 정치권 수혜자는입니다. 단연코 수혜자, 뭐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꼽더라고요. 네네. 청주 지역의 4개 선거구의 국회의원 4분, 또 중부 3군의 이모선 의원까지 예. 5분. 맞습니까, 수혜자? 수혜자죠. 상당히 고무돼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지금 저 이모선 의원 재선이기 때문에 지금 예. 당에서 뭐 이제 수석 이제 사무부총장이야 맡고 있고 예. 나머지 이제 청주권의 4명은 초선이기 때문에 아마 그 캠프나 이런 참여하기는 힘들 거고요.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이제 그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해서 아마 뛸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상당히 큰 수혜자고 나머지 또 그동안에 그 민주당 관련 예. 뭐 도의장을 했다거나 이런 인사들도 아마 기대감이 크죠. 만약에 그 이재명 그 전 대표 대통령이 된다면 예, 자리가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18,000개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18,000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직자 그 고위공직 빼놓고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많이 가거든요. 정권이 바뀌면. 예. 근데 그런데 어떤 그 기대감이라든지 그뿐만 아니라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송기섭 뭐 이제 도지사 노리는 이런 분도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지난번에 도지사 나와서 저기 10% 지지를 못 미쳤던 그 신용한 뭐 이런 분들 상당히 신용한 그 아마 기대감이 큰 걸로 지금 저는 판단합니다. 일전에 옷을 갈아입고 민주당 쪽으로 향했죠. 뭐 가장 큰 세자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섯 분. 5분이고 특히 이제 청주 지역 초선 4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상 지난 2024년 4월에 22대 총선이 있었잖아요. 예, 특히 예. 청주 지역 4분 당선의 제 1등 공신이 누군지 아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사실은 공천을 이재명 대표가 해서 그렇지 그 당시에 분위기로는 비명 행사 공천이라고 그래서 민주당이 지지율이 맞아. 엄청나게 꺾였고 맞아요. 거기다가 청주 지역 같은 경우 인물 비교해서 상대당과 국힘 후보들과 인물 비교해서 사실은 조금 국힘 후보들이 앞서 있었어요. 예, 경력이나 뭐 이런 모든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열이었는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당과 이제 갈등을 빚고 그다음에 특히 런종섭 사태 있었잖아요. 해병대 그 참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가지고 런종섭 그랬죠, 사태로다가 그랬죠. 급락을 해버려서 이분들이 쉽지 않게 당선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을 자처함으로써 이분들이 이제 여당 의원도 될 수 있는 그러네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신분 변화의 가장 핵심 1등 공신은 윤석열 전 윤 대통령이다 전 이렇게 대통령. 생각됩니다. 그분들이 아마도 다음 정권의 정권이 교체가 된다 그런다면 지금보다도 좀 힘을 더 실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겠죠. 예, 지금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초선이 4명이지 않습니까? 청주권에. 네네. 전부 그러다 다죠.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 청주 시민들이 뒤늦게 얘기하는 거는 좀 경험이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절반씩 이렇게 해서 좋았을 텐데 섞어서. 너무 초선이다 보니까 지역 발전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역량 경험 부족으로 인한 이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어떤 정책을 그 만들어 나가는데 상당히 그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뒤늦게 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 뭐 대선에서 뭐 혁혁한 뭐 공로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네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마 정치 어떤 그 역량이라든지 뭐 맷집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키워서 그동안에 우리 청주 시민들이 당선시켜 줬는데 뭐 한 1년 동안에 그 기대감을 못 미친 건 틀림없어요. 아, 그래요? 그 과거에 어떤 선수가 많은 어떤 그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이번에 좀 선거를 치르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과 물갈이, 그다음에 젊은 피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다 들어갔는데 국민들의 기대감을 미치지 못했다. 그렇죠. 이런 그런 면이 많이 평가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많이 동의를 합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 이전 경선 이재명 대표 경선 캠프에는 아마 충북 도의원 충북 그 민주당 소속 충북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참여를 못한 것 같은데 아마 본선 과정에서도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때는 전 친명계가 이제 다 포진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경선 때는 개파석 없애느라고 그랬지만 본선 때는 이제 친명계로 채울 확률이 높지만 다만 그 충북도 출신의 국회의원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님들이 이 대선급의 선거 전문가거나 정책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캠프의 핵심 참모로 참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다만 이제 이분들이 다 친명계예요. 지금 국회의원 180명 뭐 여명이 다 친명계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총선에서 대선에서 외곽 조직에서라도 완전 발바닥에 불나도록 뛰어야 돼요. 이재명 대표 눈에 띄려면. 그러니까 초선이기 때문에 지금 캠프에서 이름이 올려진 것이 아니라 사실상 경험이 좀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캠프의 핵심 참모는 되기가 힘들 좀 거예요. 어렵다. 전문성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젊잖아요. 젊고 초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동안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눈에 들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도 그동안 영향이 못 미치는 사례가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그 충북대가 이제 반도체 연구소 유치전이 있었어요. 실패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그 반도체하고 뭐 어떻게 보면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강원대학교하고 전북대 이쪽으로 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북대가 반도체 하이닉스가 있고 반도체 클러스터가 잘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놓쳤어요. 뭐 지난번에는 충남대한테 뺏겼고 그 이번에는 작년에는 전북대하고 강원도에
강원대가 뺏긴 거예요. 이거는 바로 역량이 부족한. 그렇습니다. 우리 이거 도지사도 문제지만 정치인들의 어떤 역량 부족 이런 것들이 여실히 전 드러났다고 보는데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 기회에 정치 좀 역량을 많이 키워서 좀 그런 부족했던 부분을 많이 좀 채워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선물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발바닥에 땀나도록 또 뛰어야 되고 또 맷집도 좀 키워야 되고 정치적 역량도 좀 키워서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뭐 명실상부하게 지역의 수혜자는 누구냐라고 꼽으면 뭐 대부분 지금 5분의 국회의원을 얘기하는데 혹시 이분들 외에 이런 분들도 수혜자로 분류를 해야 한다 소개하실 만한 분이 계실까요? 신용환 씨라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서원대 뭐 이제 그 특임 교수인가 뭐 했죠. 우리 한판에서도 뭐 한동안 끝내주는 주자로 활약을 하셨었어요. 예, 이재명 대표한테 아주 그냥 픽업이 돼서 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해서 지난번 총선에 그 청원구에서 공천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송재봉 의원한테 이제 밀려서 패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뭐 유튜브 활동 뭐 굉장히 왕성하게 하면서 활동을 좀 강화하고 있고 제가 이제 통화를 해봤더니 지금은 뭐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자기 뭐 내년 그 지방선거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청주권에서 돌고 있는 얘기 그대로다. 그걸 다시 해석을 하면 뭐 청주권에서 돌고 있는 얘기가 그대로 그 어떤 얘기입니까? 그게 차기 내년도 이제 충북도지사 뭐 이런 도전한다는 뭐 이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현재 그 송기섭 진천 군수가 다크호스로 지금 도지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마 경선 모드로 가야 되지 않나 신용환 씨하고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어쨌든 가장 수혜자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신용환 씨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는 신용환 교수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주시고 계신데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 뭐 여러 방송이나 SNS에서 너무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도나 뭐 이런 면에서 지명도나 이런 면에서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주가가 올라갔고 총선은 3년 뒤에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지금 분위기대로 만약에 이번에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이 기세를 몰아서 신용환 교수는 도지사에 도전할 확률이 거의 99.9% 같아요. 개인적으로 봐도 99.9. 그럴 부분 같고 또 이제 민주당 소속의 또 다른 인사들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시장에 도전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청주시장. 이 시장에 도전하신 분 중에 그동안에 가장 유력한 분이 송재봉 의원하고 이광희 의원이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이제 국회로 가셨잖아요. 계속 도전하셨었잖아요. 근데 국회로 갔기 때문에 이제 변수가 좀 줄었어. 저건 이제 제껴놓고. 지금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장선배 도의장이나 박완희 시의원 같은 경우 시장 자리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장선배 도의장 같은 경우는 지난 지방선거에 떨어졌고 박완희 시의원 같은 경우는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를 하면서 많은 실패를 겪었잖아요. 근데 예상치 못한 대선판이 열렸어요. 이번 기회에 이재명 당선에 엄청난 기여를 해서 찐명으로 자기 포지션을 옮겨서 다음에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겠죠. 이분들도 예상치 못한 기회를 잡았다 일단.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잡아서 우리 당 내도 통합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좀 팔을 좀 크게 벌려서 친문, 그러니까 혹은 비명계 쪽에 있었던 인물들, 예를 들면 뭐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이장섭 전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좀 포섭을 해서 좋은 평가를 해서 좀 밀어줄 수 있는 뭐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어렵다. 왜냐하면 이재명 전 대표 스타일로 보면 아마 이제 비문을 이제 포용하고 가지는 않을 거예요. 선거 때는 포용하는데 선거가 끝나면 뭐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더 정리할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그래서 높다. 상당히 그 부분은 좀 회의적으로 보는데 지금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도지사 나왔지만은 아마 이제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노영민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후배들한테 넘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 같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장섭 전 의원이 좀 아깝죠. 근데 경험도 많이 쌓고 국회의원은 한번 이제 초선인데 재선을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서 그랬죠.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뭐 좀 눈에 들어서 눈에 든다 그러면 시장이라든지 뭐 공천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비명계, 친문계 쪽 저는 인사는 0%라고 보는 이유가 0%다. 대통령은
다른 계파를 끌어들일 필요가 없어요. 절대 권력을 갖기 때문에 본인이 당대표 때도 안 끌어들였는데 대통령이 됐다? 절대 친문 세력까지 끌어들일 이유가 없고 또 하나는 예. 지난 총선에 비명 행사라고 할 정도로 다쳤는데도 이겼어요. 아. 본인이 이겼어. 더 뭐 어부지렸지.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헛발질을 너무 많이 해서 어부지렸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렇군요. 본인이 공천을 잘해서 내 친명 세력들을 공천을 잘해서 이겼다고 자신감이 넘치거든요. 이 예. 두 가지 사례로서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과거의 친문 세력들을 포용한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이런저런 수혜자, 피해자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분석이 실제 현실로도 드러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문제가 관심 있게 좀 보겠습니다. 진짜로 들어맞는지 아니면 확 뒤집어질지. 자, 오늘 끝내기 한판으로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속된 말이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뭐 극단적 양당 구도 속에서 이 네. 말이 더 절실한 것 같아요. 아하. 내가 잘못해도 제가 더 잘못하면은 우리는 주가 올라가고 괜찮아? 또 지금은 우리가 폭망했지만 좀 지나면 제대로도 못할 거니까 아하. 우리 다시 살아날 거야 하니까는 반성과 쇄신도 안 해요. 서로 간에. 아하. 이렇게 극단적 양당 구도가 주는 악순환 구조거든요, 사실. 예. 이것을 깨는 뭔가 그 제도 개혁이나 아니면 잘못한 당이 있으면 아예 폭망하도록 표를 안 주면 돼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반성과 쇄신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아하. 그렇기 맞죠, 때문에 맞죠.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그러한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는 저 출래 불사춘 법원 왔지만 그 범 같지 않다. 아, 민주당 쪽에서는 완전 지금 봉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춘내 여론인데요. 하나로 조기 대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예. 사실 우리 국민들은 사실 이게 조기 대선이 생각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 이게 예.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하.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뭐 트럼프 리스크도 있고 아하. 뭐 이런 상황에서 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뭐 경제는 뭐 곤두박질 치고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인데 예. 여기도 또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은 좀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좀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우리가 국민들이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은 국민들은 다시는 맞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은 정말로 뭐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게 정치권이잖아요. 아침에 즐거웠다가 저녁 때는 또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잘 이어져 갈지 뭔가 변수가 생겨서 확 뒤집어질지 여러분 리얼톡 한 판을 보시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 함께 리얼톡 한판!